0.72. 이 숫자는 지난 2023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이 말은 남녀 한 쌍이 결혼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0.72명을 낳고 있다는 말인데, 이 출산율대로 두 세대만 거치면 지금 세대에서 손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합계 출산율 0.72라는 수치는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가 옆피라미드형으로 바뀌는데, 이는 일을 하는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부양을 받는 고연령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청년 3명이 일해서 노년 인구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현재와 가까운 2030년엔 청년 1명이 일해서 노년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이 피라미드 구조가 건강하게 줄어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을 할 청년층의 숫자는 부족하고 부양을 받는 노년층의 숫자만 많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조만간 맞닥뜨릴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청년 1명이 부담해야 할 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청년층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멸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하락으로 인한 국고 지출 증가, 지방대학 대량 미달 사태 및 폐교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환경 악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요? 지난 2020년 사람인에서 직장인 712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위는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2위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1위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와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다 보니 나를 위한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승진 및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 등 인사평가를 하기 곤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실시된 2번의 평가 점수의 평균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최하위 평가 점수를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자에서도 배제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1년간 월봉의 8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15%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복직하고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간 월 127만 5천 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상 식구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육아와 함께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또 육아휴직은 최대 3년간 쓸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공무원들도 1원 한 푼 받지 못합니다. 12개월이면 아이가 기저귀도 떼지 못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시기인데 돈이 없어 복직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지막 이유는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를 주는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휴직자의 일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려 한 결과로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각자 n분의 1로 휴직자의 일을 떠맡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 동료의 육아휴직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부담 없이 내 아이를 키우는 세상을 지금 당장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먼저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그 파급력으로 민간 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근무평점 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월 봉급액의 80%에 불과한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100%로 인상하고, 수당의 1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규정도 없애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1년에 불과한 지급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휴직 때만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단기 육아휴직 사용자를 위해 3개월만 휴직해도 해당 부서에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이 현장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 경력 퇴직자를 활용하거나 중하위직 공무원이 해당 부서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일할 청년이 없다는 건 저 예산보다 훨씬 큰 경제적, 국가적인 손실이 될 거고요.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이 느꼈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익이었습니다.